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0.11% 소폭 상승한 49,760.56을 기록한 반면 S&P 500은 0.16% 하락한 7,400.96, 나스닥은 0.71% 내린 26,088.20으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2.17% 급등하며 1,492.23원까지 치솟아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의 약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하며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하루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임시 휴전이 한 달 만에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신 평화 수정 제안을 쓰레기 같은 문건이라며 거부하고 현재의 휴전 상태를 생존 확률 1%의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심각한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이란은 제재 완화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호송 계획인 프로젝트 프리덤 재가동을 시사했으며 긴장감이 높아지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란 전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더불어 항공우주 에너지 농업 분야의 대규모 계약 체결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지속 여부를 시 주석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미 의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팀 쿡과 일론 머스크 등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동행하지만 중국 내 AI 칩 판매를 계획하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초청 명단에서 제외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8% 상승하며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18% 급등하고 가스 가격이 28% 폭등하는 등 고유가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을 앞지르면서 가계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연방 휘발유세 일시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는 AI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시민배당을 도입하자는 고위 정책 입안자의 제안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3천억 달러 이상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이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의 급매도세가 이어지며 지수는 한때 5%까지 폭락했다가 전날보다 2%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AI 산업에 대한 과세 논의가 기술주 중심의 한국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지방선거 참패 이후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당 하원의원의 약 20%가 공개적으로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각 내 최측근들조차 사퇴 계획 수립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다우닝가 10번지에서 긴급 내각 회의를 소집해 유임 의사를 강력히 밝혔으나 연설 직후 보좌관들이 줄사퇴하는 등 리더십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영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까지 치솟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치명적인 한타 바이러스가 발생한 MV 한티우스호의 승객들이 전원 하선하여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크루즈선 내 최초의 감염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감염 노출자 중 미국인 15명은 네브래스카 대학시설에 격리되었고 그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은 특수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잠복기인 42일 동안 승객들의 상태를 정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기존 매그니피센트 7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 테마로 AI11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TSMC, ASML, AMD 등 AI 인프라와 하드웨어 구축에 필수적인 11개 반도체 기업을 묶은 종목, 꾸러미, 바스켓입니다. 전문가들은 개별 종목 투자보다 산업 트렌드에 집중하는 꾸러미 바스켓 전략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 잉여 현금 흐름이 과거에 비해 불안정하고 경기 순환에 민감하다는 점을 들어 AI 거품 붕괴 가능성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합성생물학 분야와 결합하면서 인류에게 새로운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AI가 과학 논문을 학습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바이러스 제조법을 안내할 수 있는 지식 증폭, 엄니프트 역량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자생물학 지식을 가진 악의적 행위자가 AI를 공범으로 활용할 경우 기존 바이러스를 수정해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델의 훈련 데이터에서 민감한 생물학 정보를 제외하는 등의 선제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소기업들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인플레이션 압박과 기술 인력 부족으로 사업 확장 계획을 접고 있습니다. 전미독립사업연맹 조사에 따르면 단 7%의 소기업주만이 현재를 확장 적기로 보고 있으며 응답자의 16%는 인플레이션을 최대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조경이나 외식업 분야에서는 구직자는 많으나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재가 없어 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식재료비와 연료비 상승이 경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 3월 볼티모어 키브리지 충돌 사고를 일으켜 6명의 사망자를 낸 선박 운영사 시너지 마린을 형사 기소했습니다. FBI 조사 결과 운영사 측은 선박의 안전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안전 점검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최대 100억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번 기소는 대형 해상 사고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퍼듀와 존스 홉킨스 등 미국의 주요 경영대학원들이 이번 가을 학기 MBA 프로그램 학비를 최대 절반까지 할인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미래 직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싼 학비를 들여 학위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AI 시대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비 부담을 낮춰 AI로 인해 경력 변화를 고민하는 직장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 매사추세츠주 하버드 대학교 인근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 타일러 브라운은 돌격소총을 이용해 주행 중인 차량들을 향해 사격을 가했으나 현장에 있던 주 경찰과 해병대 출신 시민의 신속한 대응 사격으로 제압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대낮 교육시설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에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법 대법원이 우편 및 원격 진료를 통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전국적 유통을 허용하는 명령을 일시적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하급법원이 우편 배송을 금지한 판결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의료계는 이 약물이 낙태뿐만 아니라 유산치료 등 다양한 여성 건강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빵 문화가 산업화와 물가 상승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독일 내 전통 빵집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신선한 빵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2배에 달하는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빵 수습생이 다시 늘어나고 차이트 퓨어브로트 같은 체인이 런던 등 해외로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3,000가지가 넘는 독일 빵의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의 존 힐, 미국 인플레이션 전략 책임자에 따르면 2026년 현재의 에너지 가격 충격은 연준의 금리가 경제 성장을 방해하지도 촉진하지도 않는 적정금리, 중립금리 상단에 있고 노동시장이 약화된 상태라는 점에서 2022년과는 초기 조건이 극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존 힐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가솔린 가격 상승이 비료나 항공료 등으로 옮겨붙는 현상 전이에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특정 기간에 국한될 것이며 2027년 이후까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존 힐 책임자는 AI가 긍정적인 생산성 향상을 일으켜 경제 전체의 공급 능력, 총공급 곡선을 확대, 우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중기적인 저물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AI의 영향력 때문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단기적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존 힐 책임자의 설명입니다. 결국 연준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겠지만 차기 의장 내정자인 월시를 포함한 위원들이 AI의 저물가 압력을 고려하여 향후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두는 성향, 금리 인하 편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JP 몰건의 나타샤 콘돈 무역 및 기업 운영자금, 운전자본, 글로벌 영업총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지정학적 요인과 AI 설비 투자, 자본 지출, 붐 그리고 중동의 불안정성이 겹치며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방식, 적기 생산 모델에서 위기 대응 능력, 회복력 중심으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재산 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타샤 콘돈 총괄의 분석에 의하면 중동 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 물동량이 묶이면서 헬륨이나 유황 같은 핵심 원자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와 구리채굴 등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JP 몰건 지정학센터의 카일 헤르츠틀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흐름, 주기적 조정이 아니라 외국인 직접 투자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특히 카일 헤르츠틀러는 선진국들이 AI와 로봇공학 등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해 과거 상실했던 산업 기반을 다시 구축, 재설정하려 하고 있으며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몰겐 스탠리의 에린 라이트, 미국 헬스케어 서비스 분석가에 따르
면역 스퀘어 산업이 증상이 나타난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소비자가 직접 몸에 착용하는 기기, 웨어러블 기기와 검사를 활용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린 라이트 분석가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 내 예방 가능한 질병과 관련된 지출이 연간 약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방적 검사의 확대가 2050년까지 최대 4,200억 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에린 라이트 분석가는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업체에 맡기는 소비자 직접 의뢰 검사 시장이 2021년 이후 2배 이상 성장하여 약 4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으며 몸에 착용하는 기기, 웨어러블 사용자의 상당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을 수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의료 이용량을 늘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치료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효율적 의료, 가치 기반 의료 모델을 강화하고 식품 및 피트니스 산업 전반에서 건강관리, 웰니스 플랫폼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투자 테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입니다.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ZBRA가 11.44% 급등하며 가장 눈에 띄는 성적을 거뒀고 큐니티 일렉트로닉스 Q가 9.87%, 휴마나 HUM가 7.69%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퀄컴 QCOM이 11.46% 폭락하며 하락세를 주도했고 인텔 INTC 6.82%, 샌디스크 SNDK가 6.17% 밀리며 반도체 섹터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섹터별로는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헬스케어 섹터가 1.96% 오르며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 필수 소비재가 1.28%, 금융 섹터가 0.78% 상승하며 방어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IT 섹터는 1.51%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이 미소비재가 0.90%, 산업재가 0.39% 하락하며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고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국가별 ETF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SPY는 0.15% 하락했고 일본 EWJ는 0.22%, 중국 MCHI는 0.83% 내린 가운데 한국 EWI는 7.44% 급락하며 주요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수익률 상위 3개국은 0.83% 오른 덴마크와 0.50% 상승한 페루, 0.30%의 노르웨이가 차지했습니다. 하위권에서는 네덜란드가 2.20%, 대만이 3.48% 하락했으며 한국이 7.44% 하락으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에는 카스피 다케이제트AO, 디렉트 디지털 홀딩스, 딜라즈, 애쉬포드 호스피탈리티 트러스트, 스프루스 바이오사이언시스, 다나우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에는 박스라이트, 애프터보 세러퓨틱스,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에는 카루, 반사 인터내셔널, 알리바바 그룹 홀딩, CNS 파마슈티컬스, 레슬리스, 코파 홀딩스, SA, 비너스 컨셉트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크레딧코프, Jet.AI, 코다이그노스틱스, P3 헬스 파트너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5월 13일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